네가 뭔데? 그러면서 왜 가라? 성공하실 거야? 안 될까? 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아, 이것도 지금 어제 터진 겁니까? 참, 사실 터진 거는 몇 달 좀 됐다고 해야 되나? 한 달 정도 됐습니다. 3월 16일 날 예. 있었던 일이죠. 좀 오래된 일인데 이것이 그동안 이제 찌라시 형태, 소위 말하는 찌라시 형태로 좀 돌다가 이것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된 거죠. 그리고 공개되면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갑질이에요? 지금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는 그 광고주로서의 위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의 광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광고 대행사하고 이제 미팅을 하던 도중에 네. 이 조현민 전무가 어떤 식의 질문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대답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음료수병을 던졌는데 이게 던졌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화가 더 나서 이제 물을 뿌렸다. 그 상대방에게 이런 썰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대한항공 측에서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을 바닥에 던졌다. 물컵을 먼저 이런 정도 얘기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런 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광고 대행 업체의 팀장이 사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을 뿌리고 그런 폭행, 이건 사실 폭행이거든요. 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의 행동을 한 전무에게 갑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그게 또 자체 갑질이죠. 그렇죠. 게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의 익명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던 그 글이 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싹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입을 다 다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진짜 대한민국 힘들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변호사시니까 네. 그 피해자가 그 형사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거? 네, 그렇죠. 이거는 형사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공소권이 없음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논란은 있긴 한데 그 물 뿌리고 뭐 이렇게 바닥에 던지는 거 이걸로 폭행죄가 돼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유리병 안에 드는 음료수를 던졌었다 그러면 이건 위험한 물건을 던진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런 특수폭행. 특수폭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거 말고 상대방이 주장한 것처럼 그냥 물만 뿌렸을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신체 유형력 행사로 인해서 위협감을 느끼면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조 전무님의 워낙 이 수준이 높으시니까 광고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대방이 해왔던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번의 이런 행동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상습 폭행도 될 수 있는 거고 업무 방해도 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수사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조 전무가 사실은 해외에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캡처된 원본을 보긴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2단계에 걸쳐서 음료수병을 던진 것으로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병을 던졌다면은 특수폭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깨지기 쉽잖아요. 위험해서. 상습적이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잘 대답을 하지 못해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느냐면 무슨 영국의 어떤 담을 아시느냐, 무슨 담벼락을 잘 아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담벼락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래 유명한 담벼락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을 더 못했더니 갑자기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건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사실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기자님. 그래, 뭐 어쨌든. 근데 지금 그거 말고라도 또 다른 폭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많이 올라오고 많더라고요. 있죠. 네, 그러면은 이거 한 번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을 텐데. 만약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갑질을 많이 했단 말이죠. 앞으로 더 크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변호사님 말대로 본인이 사과를 했단 말이죠. 네. 본인의 SNS에. 네. 네. 그리고는 해외로 갔는데 휴가를 내고 네. 또 다른 SNS에 좀 나 여행 떠난다 찾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써서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걸 또 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을 찾아보려면 정말 그런 행위가 있거나 그 직후에 그 직원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3월 16일 날 있었는데 사과는 4월 3일 날 문자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끄럽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4월 12일 날 자신의 SNS에다 글을 올렸다는 건데 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과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딱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그 사과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디서 봤는가 했더니 지난번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자 메시지랑 비슷한 부분이 제법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언니죠, 그 조현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당사자가 직접 조현민 씨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 대신 써주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사실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이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부분이 사실 양쪽 다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자매끼리니까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근데 아까 자매 얘기했으니까 조현아 땅콩향 사건 때 지금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조현민 동생이 언니한테 문자를 보내서 복수하겠다. 복수하겠다. 네,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됐고 또 본인 또 그때도 사과했거든요. 그렇죠. 이 자매는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갑질. 왜냐하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갑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 이럴까요? 왜? 무슨 대표적인 얘기가 자동차 키를 던지면서 발레 파킹 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커피 갑질이라고 불리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갑질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오빠라고 하시는 분 있죠. 그분에 대한 얘기, 그분의 과거의 어떤 행동도 나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집안 내력이다. 라는 말씀 하시고 저는 집안 내력인 것 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기업이라는 것에 기업의 어떤 문화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좀 그쪽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 좀 임원을 하셨던 분들이 다른 업체를 하시면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그런 기업의 어떤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벌의 창업주들은 이 회사를 일굴 때, 임원들 또
동료 회사원들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동료 의식이 많고 존중도 하는데 이게 재벌 2세, 3세로 내려올수록 그런 게 없다. 이거 내 회사고 내가 월급 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갑질이 심해진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재벌 2세나 3세들의 경우에는 저 사람들은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 사실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무의 나이가 됐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실력인지 아니면은 뭐 부모님 잘 만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전무로서 여러 가지 광고와 관련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내 말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준비도 제대로 안 해오는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또 조현아 씨도 마찬가지예요. 땅콩 회항 때도 서비스 문제가 계속 얘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조현아 씨 입장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수준이 너무 안 맞는데서 화가 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벌 2세나 3세가 가진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조금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YJ님께서 의견 달아주셨는데 생일준비위원회를 했다는데 맞아요. 뭡니까 생일준비위원회가? 생일준비위원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분이 그분의 생일이 다가오면 그분이 몸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현민 씨? 네, 조현민 씨가.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 협력업체, 뭐 대행업체나 이런 회사들에서는 그분의 생일을 준비해서 생일준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서 그 생일날 뭐 몸으로 말해요. 이런 식의 그런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춤 같은 걸 추는 그 댄스 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춤